안녕하세요. 오늘 8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어제 제3차 전당대회가 무사히 끝나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쓸데없이 좀 성가신 면이 있었잖아요. 네, 하여튼 멀리 오신 동지님들 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제가 톡방을 제대로 어제 저녁에 보질 못하고 아침에 톡방을 열어서 보다 보니까 뭐 어떤 톡방은 뭐 제가 며칠 동안 못 열어본 것도 있고, 근데 이제 한근영이가 조원진 대표가 2020년 1월 19일 가세연에 나가서 박 대통령 비대위 관련으로 방송한 것 중에 왜 조원진 대표가 2019년 9월부터 1월 달까지 그 가세연에 나가서 밝히지게 될 때까지 왜 박 대통령 비대위를 숨겼나,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온 게 많았어요. 그래서 당원들이 뭐 그거 올리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글을 좀 쓰다가 내용이 좀 길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다가 유튜브를 하자 해갖고 좀 정리를 하고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1월 올해, 그러니까 2022년 5월에 1월 13일 날 조원진 대표가 선거 캠페인을 하다가 1월 13일 날 조원진 대표가 그 차명진 그 경기도 쪽에서 캠페인을 하다가 1월 13일 날 차명진 씨 집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유튜브를 찍으신 게 있으세요. 그때에 차명진 씨가 그 박 대통령의 비대위, 유영하가 말했다는 비대위에 대해서 물은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듣고 있는 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하던 이인호 교수님인가? 그 교수님 중심으로 비대위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조은진이가 반대했다. 그거는 내가 얘기했는데, 아무튼 비대위를 이영하 변호사가 9월달 2016년 여기네 총선 전에 재작년 9월달에 재작년이가 아무튼 총선 전 9월달에 왔어. 보건 옆에서 한 3시간 얘기했어요. 그때 비대위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무조건 받아야겠다. 유영하가 내가 유영하 하길래 그래서 내보고 유 변호사가 이제 이 방송 다 유 변호사 보잖아요. 대통령도 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홍문전 선배가 반대할 거다고 나보고 설득을 해달래. 그래가 이규택 선배하고 진짜 가서 우리 그 국회 앞에 이규택 선배는 거짓말 안 하지. 그러니까 이규택 선배가 직접 같이 갔다니까. 같이 가서 홍문종 내하고 이규택 선배하고 홍문종 홍문종을 선배한테? 만났다고. 만났는데 그때 내가 그랬어. 홍 선배, 대통령 지금 선거가 한 6개월 더 남아 있으니까 대통령 비대위 받읍시다. 내가 그래 얘기해. 이규택 선배 있는 자리에서. 그랬더니 홍문종 내보 이러더라. 유용한 말을 어떻게 믿냐고. 이건 뭐 이규택 선배 있으니까 유영아 말 어떻게 내 대통령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대통령께서 유영아를 통해서 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매주 그 당시 편지 쓰고 있었잖아. 그럼 대통령께서 유영아 변호사한테 비대위 맡도록 하면 제가 편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대위 맡기로 우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비대위 받아야 된다. 받자. 이래 된 거야. 그것도 홍문종 선배 거부했다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선거 2달인가 남가놓고 그때 와가지고 일요일날 나도 연락 왔어. 나를 보자고. 그래서 그때 비대위 하라 그러더라고. 누가? 어제 홍문종 선배가 비대위 하자 그러더라고. 내가 처음에 반대했다가 그게 그래 4개월 지난 다음이야. 선거라는 게 그치. 선거라는 게 2달이 됐을 때는 벌써 12월달에 선거니까. 우리가 뭐 후보들 막 나가가지고 예비후보 등록하고 막 난리 날 때잖아. 그런데 비대위 하자 해서 내가 그래서 비대위는 안 되고 그러면 대통령 뜻을 받고 선대위에다가 모든 공천에는 권한을 다 넘기자. 그리고 나도 지금 선거 치러 가야 되니까 내 지역에 그런데 이거야. 그래서 이게 얘기가 앞에 얘기는 없지. 세간에 알려진 거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로세로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지. 왜냐하면 이제 밝혀야 된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아셔야 되잖아.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했겠어. 근데 지금은 그때 상황. 조원진이가 혼자 끼고 논다. 이규택 선배가 정인이잖아, 정인. 그때 갔을 때
홍문종이 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홍문종이 반대한다고 못하나? 안 되지. 왜냐면은 우리 공화당의 대빵은 조원진 아니야? 공동대표잖아, 공동대표. 근데 내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저기 막 조원진이가 혼자 다 한다는데? 아니, 비대위를 맞았는데, 대통령한테 비대위 하락했는데, 그럼 내가 바짝했는데, 본인이 못 받겠다고, 대통령 만나야 된다 하니까, 저는 그거는 안 알려지잖아. 왜 당사자들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 안 한 이유는, 대통령 나오시면 다 안다. 왜 유영하 변호사가 내하고 했던 얘기가 있고, 내가 그 다음날 바로 만나가지고, 여의도 앞에 일식집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규택 선배는 뭐 다른 소리 할 분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조은진 대표 얘기는 2019년 9월 달쯤에 법원 앞에서 유영하고 3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 그래서 조은진 대표는 무조건 박 대통령 말씀이니까 무조건 받겠다. 그렇게 하니까 유영하가 홍문종 대표가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조은진 대표 보고 설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규택하고 조은진 대표가 홍문종을 만나니까 홍문종이 유영한 말을 어떻게 믿냐. 홍문종이라고 하면서 홍문종이가 거절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뭐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차명진하고 방송하면서 조 대표도 좀 시간상이 좀 착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조은진 대표는 그러고 있다가 2019년 뭐 4개월 후라고 그래서 4개월 후 그러니까 11월 달일 수도 있고 12월 달일 수도 있는데 그때쯤에 홍문종이 다시 와서 비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1월 19일 날 조은진 대표가 가세현 방송을 할 때 좀 이제 흥분해가면서 가세현을 밀어붙이니까 2019년 12월 달에 선거가 코앞인데 어떻게 비대위를 하냐? 선대위를 해야지. 비대위를 하면 나보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그 방송에서 한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의심이 드는 게 왜 유영하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조은진 대표한테만 얘기를 했나 이거예요. 응? 왜 조은진 대표만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홍문종한테 설득을 해달라. 홍문종은 반대할 것 같으니까 홍문종 의원한테 설득을 해달라고 해라. 이런 말을 왜 했는지 굉장히 저는 의심이 갑니다. 물론 2020년 1월 19일 날 저는 조은진 대표가 가세현에 나가서 가세현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을 했을 때 저는 이 내용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당시에 2019년 9월 달에 현실 정치에 간섭을 했다? 응? 그리고 홍문종이 우리 공화당에 와서 뭐 합치게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그리고 또 모두들 막 우리 공화당에서 말은 안 했지만 언론들이 말은 안 했지만 혹시라도 박 대통령의 무슨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시기에 박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간섭을 했고 박 대통령이 정치를 재개했다는 엄청난 사실인데 이거를 조은진 대표한테만 말을 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후에 유영하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작태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유영하가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다는 이 말 저는 명명백백하게 유영하의 거짓말 내지는 홍문종하고 작당을 했다는 생각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지도 않았는데 공천 개입했다고 2년형을 받았어요. 2019년 유영하가 조은진 대표를 만났다는 시기가 2019년 9월 달이에요. 박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공천했다고 선고받은 날이 1심 선고가 2018년 7월 20일이에요. 1년 2019년 9월 달을 비교하면 1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공천 개입하지도 않은 걸로 항소심 선고받은 게 2018년 11월 21일이고 국선 변호인이 상고를 하질 않아서 이게 형이 확정돼 있어요. 응? 물론 2019년 4월 16일 날 이 공천 개입 2년 받은 걸 형 집행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동안에 2019년 4월 15일까지
박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은 피수감자로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박 대통령을 구속 만기 2년 됐을 때 2019년 4월 16일 날 구속 만기 2년 되니까 박 대통령을 풀어줄 명목, 안 풀어줄 명목으로 공천 개입했다는 이 형 확정된 거, 이걸 적용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응? 그래서 2019년 4월 16일 날 15일 날 저녁에 우리가 서청대 가고 밤을 새면서 박 대통령 석방하라고 울부짖은 날 아니었나요? 아, 그렇죠. 2019년 4월 16일 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그날 박 대통령 석방이 안 되니까 오전에 다 헤어졌잖아요. 오후에 보란듯이 문재인이가 김경수를 석방해 준 날이잖아요. 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잊어요? 하여튼 그래서 2016일인지 17일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6일이나 17일날 유영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어요. 어? 박 대통령 몸이 너무 아프다. 칼에 벤 듯, 불에 댄 듯 너무 아프다. 이래갖고 형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물론 이건 불허가 됐죠. 4월 말쯤에. 근데 같은 해 2019년 그런 4월 달이 지나고 9월 달이 됐는데 박 대통령이 옥중에서 우리 공화당 보고 비대위를 하라? 말이 돼요? 하여튼 유영아가 정치를 하려고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오정찬 기자의 유튜브를 보면 유영아가 2019년 초에 박 대통령을 면회를 하고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해서 창당을 하면 20명 30명을 모을 수 있는데 창당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창당할 실무 책임자로 홍문종을 청거했다고 합니다. 청거. 네, 오종찬 기자 유튜브에 보면은 말이 납니다. 청거를 했다고 합니다. 홍문종을 청거를 했답니다. 2019년 초라고 하니까 저는 1월달로 봅니다. 1월 말이나 2월달 초겠죠. 그래서 그리고 홍문종이 어떤 인간인지는 우리 공화당에 와서 한 짓 때문만이 아니라 홍문종이 말을 할 때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을 하겠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재판받는 것도 있고 뭐 뇌물, 횡령 이런 거예요. 응? 유영아가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해서 창당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박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유영아가 이번에는 박 대통령한테 옥중 인터뷰를 제안했다고 그랬어요. 제안. 응? 박 대통령이 먼저 끊은 것도 아니고 유영아가 박 대통령한테 옥중 인터뷰를 제안했다고 했어요. 제안.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인 중경 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아가 기자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유영아가 얘기한 거예요. 유영아가 박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기자한테도 얘기를 한 거예요. 박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하면 어떠냐라는 식으로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자한테. 기자가 유영아한테 한 게 아니고 유영아가 박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제안을 받아들인 중경 기자, 유영아 변호사의 제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게 유영아라는 거예요. 유영아. 창당을 하면 어떠냐라고 박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고 그가 박 대통령이 거절하니까 그러면 중경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라고 그 기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 기자가 제안서로 100개의 문항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유영아가 주도를 한 거예요. 이게 2019년 1월달 초였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달에 홍문종이 우리 대한애국당에 와서 합쳤어요. 그러면 2019년 9월달 당시만 해도 조은진 대표가 유영아를 의심할 필요가 없었고 또 뭐 홍문종이 와 있으니까 조금 더 흥분된 것도 그 당시만 해도 있었겠죠. 네. 근데 저는 2020년 1월 19일 날 가세현 방송에서 뭐 박 대통령이 비대위라는 말을 조 대표가 인정은 했어요. 2019년 뭐 그때쯤에 있었다. 날짜는 조 대표 좀 흔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 대표가 박 대통령 비대위 운운한 것이 있었다고 사실을 인정해도 저는 그것을 유영아의 거짓말이거나 홍문종과 유영아가 무슨 작당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박 대통령의 비대위를 2019년 9월 달에 홍문종이 거절을 했다가 4개월 후인 2019년 11월이나 뭐 12월 달에 홍문종이 비대위를 하자고
조은진 대표한테 왔다고 하는데 그때 홍문종이 조은진 대표한테 비대위하자는 말에 대한 저희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홍문종이 데려온 건석찬이가 선거법에 걸려가고 새누리당에서 쫓겨났고 이런 놈을 데려가서 홍문종이가 사무총장으로 앉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다가 오경훈으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11월 달이나 12월 달 되면 그때 바뀌었거나 바꾼 지 한 며칠도 안 됐을 그런 시기였었어요. 근데 홍문종이 와서 비대를 하자 했다는 그 저희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뭐 사무총장 이렇게 문제가 돼갖고 건석장에 빨리 나가지도 않고 민그적 되면서 나는 홍문종 의원이 결정할 때까지 그대로 있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물론 그 얘기를 들어서 저는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오경훈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조은진 대표는 여러 가지로 심기가 불편했었고 홍문종이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에 와서 우리 공화당에 와서 뭔가 되는 일도 한 개도 없었고 그러니까 조은진 대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때였었는데 홍문종이 비대위를 하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냐고요. 네? 그리고 홍문종이가 지 방송뿐만 아니고 뭐 다른 유튜브 연합 이런 방송에 나가서도 조은진 대표가 박 대통령의 말을 안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뜯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다분히 홍문종하고 유영아가 무슨 관계인지 굉장히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7일 날 홍문종의 북콘서트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이때 유영아가 왔다고 그래갖고 우리 동지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조은진 대표 북콘서트 할 때는 안 오고 홍문종의 북콘서트 때 왔다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이름도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도대체 유영아와 홍문종은 뭘 꾸몄을까요? 하여튼 2020년 1월 19일 날 가세현 방송에서 비디오 운운한 것으로 가세현, 강용석과 김세희가 조 대표를 밀어붙이니까 조 대표가 그때 그랬죠. 박 대통령이 홍문종, 유영아, 조은진을 불러서 직접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조은진 대표가 유영아나 홍문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에요. 작년 초에 그 1년이 지나고 난 작년에 2021년 1월 12일인지 12일 날 제가 조은진 대표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때에 다른 건도 있었어요. 네. 다른 건도 있고 해서 제가 조 대표를 만나러 갔었는데 이때 이제 박 대통령 파기한 송심 1월 14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제가 하여튼 조은진 대표를 만나러 가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물어봤지만 제가 뭐 저도 그 당시에 조은진 대표 보고 혹시 유영아가 거짓말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런 거를 제가 물어볼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설사 제가 조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조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어요? 네? 조은진 대표가 뭐 유영아 변호사한테 대해서 뭐 나쁜 말을 하겠어요? 저는 뭐 조은진 대표가 앞으로도 유영아 변호사한테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은진 대표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뭐 거짓, 음해 이런 거는 안 한다는 느낌을 또 제가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조은진 대표는 뭐 유영아의 비대위 운운한 거에 대해서 뭐 의심을 했다, 거짓말이다, 뭐 진짜를 믿었다, 뭐 등등 어떤 말도 조 대표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뭐 제 자존심상 조은진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 그때에 하여튼 조은진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만을 듣고 저도 그걸 듣고 이거저거 보면서 생각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제가 또 저장해 놓은 것 중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19년 5월 2일 날 오정창 기자가 페니마이크에 나와서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라이브 초대해서 오정창 기자 박근혜 대통령 불법 감금했다. 이때에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 정지 신청한 것이 불허가 되고 나선 후에 오정창 기자가 페니마이크에 나온 거예요. 네, 정주필이 유영아 변호사가 무슨 책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오정창 기자가
유영아는 재판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뜻의 말을 하면서 유영아가 책을 거의 다 썼는데 나오면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무슨 책을 쓴다면서요? 예, 거의 책을 다 썼다고 합니다. 다 썼다고 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유영아 변호사는 탄핵에는 참여 안 했습니다. 예. 탄핵에 전혀 참여 안 하고 1심 재판도 아까 10월 16일까지만 3월 예. 31일부터 예. 그 6개월만 했는데 그거 갖고 이미 책을 다 써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본인께서는 이 책이 나오면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상당히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정치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시중에는. 저도 그 이야기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예. 제2의 소위 친박연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에도 다 들어오지 않았던 유영아 변호사가 또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2019년 8월 29일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2019년 5월 2일 이 방송이 5월 2일 방송입니다. 대법원 판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일 날 유영아 변호사가 무슨 엄청난 이야기를 썼겠냐고요. 응? 그 책을 다 썼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벌써.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박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보낸 편지 가지고 책을 내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응? 2019년 5월 1일에 책을 다 썼다라는 말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도대체 유영아가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한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했겠냐고요. 응? 2019년 5월 2일 우리 공화당이 와서 조은진 대표한테 비대위를 하라고 했던 것이 2019년 9월달 그 중간에 2019년 6월 말에 홍문종이 대한애국당을 합치면서 우리 공화당이 됐고 너무나 의심스러운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 박 대통령이 사면되고 나서 유영아가 방송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 중에 어떻게 박 대통령이 책이 나오게 됐는지 설명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어? 가세현이 국민들이 박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를 가지고 책을 내는데 편지가 실리는 것을 동의하는지 우리 동지들한테 뭐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봉투에 보면 우체국 소인이 2020년 2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세현이 2021년 12월 중순경에 곧 박 대통령 책이 나온다. 또 유영아가 올해 2년 걸렸다 하니까 저는 2021년에 걸쳐서 책을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그 2020년 2월 달쯤에 동의서를 받겠다고 동의서를 돌렸으니까 동의서를 먼저 받고 책을 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2019년 5월 2일에 벌써 유영아가 책을 쓰는데 다 됐다더라. 유영아가 책을 거의 다 썼는데 책이 나오면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2019년 5월 2일 날 벌써 방송에서 나왔을 정도니 그 안에 유영아가 무슨 짓을 했냐 이거죠. 응? 유영아가 직접 쓴 책이 나온 게 있나요? 지금까지? 그리고 2021년 12월 달에 가세현이 박 대통령이 책이 나온다고 하면서 책을 팔면 나오는 수익금이 있을 텐데 이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 12월 24일 날 박 대통령이 사면된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이 판부터는 박 대통령을 뭐 출판하는 사람이라고 하겠다고 고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책에서 나오는 뭐 수익금은 다 박 대통령한테 가도록 하겠다. 박 대통령이 사면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영아의 행보가 너무나 의심스럽다는 거죠. 저는 박 대통령이 비대위 오늘은 결국 박 대통령의 진실을 알고 있겠죠. 물론 저는 유영아가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자꾸 이런 말을 꺼내면 누구를 끌어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박 대통령을 악마들 내지 등신 머저리들 쌈박질에
박 대통령을 끌어 들고 싶어요? 한근영? 네? 박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공천개비로 있는 형을 받았어요. 어? 단행무효 아무리 외쳐도 세상에 개무시하고 어떤 정치인 하나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하겠다는 놈 없는 별 볼 일 없는 정당에 박 대통령이 큰 기대를 가져갖고 비대위를 하라? 어? 홍무정이 그렇게 대단한 국회의원이에요? 무슨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 하나 왔다고 해서 비대위를 하라? 어?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이인호 교수를 하라? 이인호 교수님 좀 죄송해요.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편의자하고 편의자가 주구장창 떠들고 참지가 떠드니까 제가 이름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조은진 물러나고 홍무정 물러나고 비대위 하라? 누굴 믿어서요? 박 대통령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비대위를 하라? 그리고 정치에 몸 담은 적도 없는 노약한 이인호라는 여자 교수한테 비대위원장으로 해라? 응? 그렇게 해서 탄핵무효 정당을 확장을 시켜라? 그리고 2019년 9월달이라면 아직도 좌파들이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이가 기세가 등등할 텐데 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 박 대통령이 정말 이런 말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물어봐도 전부 다 비웃더라고요. 거짓말이라고. 한건영이는 이규택한테 물어봐요. 이규택 씨한테 물어보면 이규택 씨가 뭐라고 할까? 박 대통령이 비대위 하라고 한 말은 사실이야. 조은진이 박 대통령 말 안 듣고 거절했어. 라고 할까? 아니면 유영한 말 거짓말이야. 조은진이 속는 척 했어. 라고 말을 할까? 응? 한근영 가서 물어봐. 오로지 조은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계속 짓거리고 싶다면 시끈찌끄려. 진실은 박 대통령 말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네가 박 대통령한테 가서 직접 알아봐. 네 말대로 조은진 대표한테 백날 물어보고 공격해봤자 조 대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한근영, 내가 6월 27일 날 최영주하고 통화를 해서 들은 말이 있어. 그 말은 최영주가 너한테 들었을 테니까 너 그거 가지고 조은진 대표 왜 공격 안 하니? 나 참 이상했어. 최영주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고 또 언젠가 너희들이 밝히겠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어. 응? 하지만 최영주가 들었다는 그 말 나는 네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만큼 조은진 대표를 공격하기가 좋은 말이 어딨나 싶어. 응? 그동안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조은진 대표를 공격하는지 잘 봤기 때문에 나도 마음 변하면 최영주가 했다는 말 까발릴 수도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엉터리를 떠들고 다니는지 내가 최영주랑 통화하면서 알겠더라. 응? 한근영, 내가 한근영을 아끼는 사람을 많았는데 조 대표는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떠나요. 응? 우리 중 한 사람도 한근영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래서 싫다 저렇게 싫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 응? 한근영 나가라고 등 뜨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내가 박희찬이하고 한근영이가 뭐 정견 발표라고 해서 왔을 때 내가 정말 묻고 싶었는데 한근영이 내가 지난번에 너들 뭐 고승국 방송에 나가서 떠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때도 물었는데 한근영이 한번 말해보세요. 나성환한테 전화해갖고 여기 있는 청년들은 너 가서 조져버리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청년들 중에 박희찬이도 거기 들어가나? 내가 이거 정말 박희찬한테 물어볼까 바쁜 망설이다가 내가 참았다고. 응? 그리고 조져버리자는 말이 뭐지? 응? 한근영이만 조 대표한테 엉터리를 얘기하고 억지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한근영이나 박희찬한테 묻고 싶어요. 조져버리자는 게 뭐야? 그 청년들 중에 박희찬이도 있었나요? 네? 말을 해야 돼요. 난 알고 싶다고.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은 정당하고
자기네들은 엉터리 씨부리고 돌아다니도 그거는 당당하다는 건가? 어? 그리고 우리 공화당 떠나서 미친 년놈들처럼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글 쓰면서 조은진 대표 공격하고 비방하고 거짓 하는 사람들 만나지 말고, 응? 좋은 사람 만나요. 그런 인간들 만나봤자 인생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응? 인생 먼저 산 사람으로서 내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분하고 악하고, 응?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봤자 인생에 득될 건 없어요. 응?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응? 원하는 바 이루세요. 뭐 탄핵 모의는 우리 공화당만 외치는 건 아니고 우리 공화당에서만 정치하시는 건 아니니까 나가서 훌륭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 되세요. 응? 그 억지 쓰면서 그렇게 다니지 말고. 박희찬이도 직장생활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직장생활 하세요. 뭐 어쨌든 와서 같이 탄핵 모의 외치고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것은 고마운데 참 어처구니 없게 참 이런 짓을 해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 뭐 박희찬이는 계속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 남아 있겠다고 하니까 뭐 좋아요. 와서 열심히 뭐 만나서 뭐 서로 또 우리 공화당은 뭐 집회나 이런 게 있어갖고 만날 일이 많을 텐데 뭐 용기를 내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활동은 하세요. 응? 한근영이도 마찬가지야. 뭐 본인이 탈퇴 안 하겠다고 활동을 한다면은 그건 누가 맞겠어요? 네. 하여튼 진심으로 어린 충고하는데 한근영이는 그렇게 분해서 이유 없는 그 이유도 없이 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응? 좋은 마음 가지고 좋게 살아요. 그래봤자 인생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을 테니까.